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성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어느 곡이든지 적용하실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코드를 탐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뭐냐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당시에 이 코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양한 코드의 원리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곡 안에서 아름답게 이 화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연구하고 또 강의로 발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경로, 가장 쉬운 경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쳐서 만들어주는 이 사운드를 말해요. 예를 들어 C 코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미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누르는 제가 행위를 하고 있죠. 이걸 바로 코드를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쌓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자, 도미솔이라고 하면 제가 가장 밑에 치는 이 음이 있죠. 이 음을 기점으로 해서 도레미 하면 세 칸이죠. 이 도를 포함해서 항상 우리는 이 음의 간격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도레미니까 세 칸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음부터 미파솔 이렇게 했으니까 또 세 칸을 쌓아 올렸죠. 그래서 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간격은 세 칸이고요. 세 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도라는 단위를 써서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아까 도라고 했으니까 1도가 되는 것이고요. 도레미 하면 3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을 쌓아 올릴 때는 이렇게 3도의 간격으로 위로 계속 기본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물론 다른 화음의 계열들도 또 나오게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 3도를 쌓아 올리는 원리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화음을 쌓아 올리기 전에 코드를 사용할 때 이 각각의 이 음들을 영어로 말하는 게 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계의 이름에 먼저 익숙해져야 해요. 그래서 이 악보상에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 이름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다장조예요. 그래서 이 다장조의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개 이름을 영어로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들도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도는요, 피아노 전 건반에서 가장 가운데에 초코바 두 개의 첫 번째 건반, 이걸 바로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 이탈리아 말로도 쓸게요. 이 도레미파가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러면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개 이름을 읽으실 수 있다는 전제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개 이름을 읽는 방법을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밑에 영상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는 솔, 라, 시 하고 다시 도로 컴백하게 되면서 옥타브 위에 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도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일단 도에서 시까지 탐험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도는 영어로 뭐가 되냐면 C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에서 시작은 A인데요. 오케스트라에서 기준음을 맞출 때 이 기준음이 라가 되기 때문에 이 라를 기준음으로 해가지고 알파벳의 첫 글자를 얘가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라, 시 할 때 A, B 얘가 가져갔고요. 그 뒤에 개 이름인 C부터 도랑 매칭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C, 그 다음은 D가 되겠죠. 그 다음은 E, 그 다음엔 F, 그 다음엔 G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러면 한번 이 개 이름을 쭉 영어계 이름으로 읽으면서 해볼까요? C, D, E, F, G, A, B, 그 다음엔 결국 C로 가겠죠?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개 이름을 이렇게 보고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화음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화음을 아까
전문 용어로 음과 음 사이 이 거리를 도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3도씩 쌓아 올린다고 했던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자, 그러면 3칸씩 쌓아 올릴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다장조라는 이 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개 이름이고요. 이 음으로 구성된 개 이름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곰새마리.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다양한 개 이름을 쓰는 곡은 아니지만 결국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 이 음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얘기는 다장조곡 안에서는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라는 멜로디가 안에서 넘나들면서 그 안에 코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코드도 결국 이 스케일 안에 있는 음을 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각 스케일에 이 음 하나당 코드를 하나씩 발생시켜 보면서 이 스케일 안에서 발생될 코드들이라면 결국 이 다장조 멜로디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코드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도라는 개 이름에서 3도를 쌓아 올려요. 요렇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3도를 더 쌓아 올려요. 그래서 3도를 쌓아 올리는 원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장 미든, 이걸 영어로 하면요 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루트라고 해요. 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음, 근이 뿌리 그리니까 또 한자어로 이게 통용되죠. 그래서 근음 혹은 루트. 그래서 이 근음이 줄에 걸려 있을 때는 3칸씩 올린다는 것 말인즉슨 또 줄이 되고 또 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가 칸이잖아요, 레는. 그러면 3도 위에 쌓아 올렸을 때 얘도 칸칸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실험으로 해볼까요? 미죠? 줄이죠? 그러면 줄줄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할 거고요. 일단 이 가장 먼저 우리가 언급했던 이 코드를 살펴보면, 자, 이 음 자체가 지금 이 루트 음에 해당되는 게 C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3칸씩 쌓아 올린 장조화음을 또 C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음은 음 하나를 가리키는, 개 이름을 가리키는 알파벳도 되지만, 이렇게 쌓아 올린 3화음, 그러니까 3개를 쌓아 올려서 이 3개 음으로 구성된 음을 3화음이라고 하거든요. 3화음을 통칭하는 하나의 용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음과 화음을 통칭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미솔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도에서 이 미까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도에서 미까지의 거리가 도레미니까 3도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3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반음의 개수로 따져보는 거예요. 반음이라는 거는 어떤 건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도 가까울 수도 있고 요렇게도 가까울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건반을 말하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그러면 이렇게도 반음이 될 수 있고요. 이 건반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요렇게도 반음, 아니면 밑으로도 반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라는 음이 있다고 하면 요렇게 가장 가까이 위에 있는 요것도 반음이 되고요. 여기서 이것도 또 반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터 이 반음의 개수로 위로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반음의 개수로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반으로 따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숫자로 센 거죠. 그러면 도레미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낮게 반음의 개수로 따지면 얘는 반음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에서 솔을 다시 위로 올려줬죠. 이때 미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솔에 도착했죠? 이때 반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음을 이렇게 낮게로 떨어뜨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생된 코드를 C 코드라고 하고요. 이 코드는요, 아까 되게 밝은 느낌이 나죠? 이런 걸 바로 장조라고 해요. 그래서 장 3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C 코드는 기본적으로 되게 미소가 지어지는 밝은 느낌의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C 코드를 만드는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좀 더 어려운 개념으로 배우게 된다면 3도는 3도인데 장조의 느낌을 캐릭터를 내는 코드예요. 그래서 5개로 구성된 이 3도를 장삼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짧은 3도 있죠. 이 밑에 거는 반음 5개로 나눠진다고 했고 이 4개로 구성되는 요거는 얘 5개보다는 짧잖아요. 그걸 단3도라고 해요. 단3도. 헷갈리시면 그냥 반음의 개수로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근데 결국 이걸 써먹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루트, 근음으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요 3도를 장삼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짧아진 이 3도를 단삼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삼화음은 장삼도와 단삼도를 쌓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코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장삼화음이 될 수 있는 코드를 한 번 더 탐험을 해볼게요. 바로 이 F코드예요. F코드는 여기다 그냥 쌓아볼까요? 파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루트, 미듬이 뭐가 되죠? 도레미파 파죠? 그러면 파라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정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반음의 개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이름에서 사음으로 갈 때 반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었죠? 혹시 떠오르시나요? 제가 바로 지워버린 이유도 여러분의 기억을 계속 수시로 하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반음의 개수로 5개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3음에서 5음으로 갈 때는 반음의 개수가 4개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세 음의 관계는 장삼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3음에서 5음은 단삼도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보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반음의 개수로 하나, 둘, 셋, 넷, 5. 맞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반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딱 들어맞았네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장조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장조의 느낌을 가진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C 코드도 장조 느낌 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F 코드도 장조 느낌이 난다고 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화음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이걸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솔이죠. 파보다 하나 위니까. 그리고 반음 개수 5개, 4개가 맞는지 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C에 도착했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와, 장조 코드가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 장삼화음이 되는 겁니다. 장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요. 장삼화음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원리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 장삼화음에서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바로 도미솔이라는 코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장조 코드에서 그냥 C 코드라고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음을 세 번째 있는 가운데 낀 이 음을 반음을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음을 내리는 순간 미에다 검은 건반을 치게 되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가 그냥 그릴까요? 원래 기존에 있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도미솔에서 이 가운데 낀 이 미를 반음을 내리게 되면 플랫을 붙여주게 돼요. 이 플랫이 내림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음을 내릴 때 이 플랫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C 마이너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리라는 거는 약간 슬픈 느낌이 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3음이 마이너로 가는 순간 곰새마리가 갑자기 굉장히 침울한 노래가 돼요. 이거죠. 근데 갑자기 곰새마리가 굉장히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단 이 3음 때문에 분위기가 급반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장삼화음은 이 장이라는 거를 major이라고 쓰거든요. major. 그래서 major라고도 해요. 한국말 외래어로 할 때. 그래서 major 그 다음에 chord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장조를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이 단조는 마이너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영어로 갑자기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자, 마이너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이저.
그래서 장조화음 계열 코드들은 메이저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조 계열 이런 슬픈 느낌이 나는 건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드는 그냥 C.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음이 발음이 내려가는 순간 얘는 마이너 이렇게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아시면 지금 어떤 걸 바로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C 다음에 나왔던 이 코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러면 분명히 사마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따졌었던 이 장사마음 반음으로 해서 5개 4칸이 원리가 성립하나 한번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를 딱 지켜봤더니 얘가 파샵이 아니라 그냥 파잖아요.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D 코드인 거예요. 장조 코드. 그런데 지금 이 악보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운데 낀 음을 반음 내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바로 D 마이너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찾았었던 그 코드도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레파라예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파에다 반음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 음 앞에다 샵을 붙여주시면 이 코드는 그냥 장조 D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계상에서 나오는 코드는 D 마이너지만 원래 D 코드는 이 코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곡 안에서도 나중에 좀 더 응용 표현이 되면 이 코드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미솔시죠? 미솔시도 그러면 한번 그 법칙이 되나 볼게요. 반음 장조 코드인지 일단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솔을 봤더니 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라는 냄새가 스물스물 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반음 4개 그대로 쌓아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가운데 음이 샵이 붙었을 뿐 얘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음에서 결국 반음을 내린 게 얘 결과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조 코드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코드 계열들은 다 들을 때 슬퍼지는 거죠. 이렇게 눈물이 쫄쫄쫄. 자, 그리고 샵을 올려주게 됐으면 얘는 그냥 E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F 코드 장조 행복한 또 G 코드 거쳐서 그 다음에 A로 도착했어요. 자, 이것도 그냥 3도를 쌓아 올려볼까요? 아예 해보면 되잖아요. 칸이라고 했으니까 칸칸칸. 얘는 줄줄줄. 자, 그럼 우리 다 했어요. 이제 라도미 한번 볼게요. 악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 5, 4 법칙이 되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C샵이 나오네요.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딱 느낌이 나오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라도샵 미가 결국 A 코드인데 여긴 지금 가운데 음을 반음 내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A 마이너란 뜻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샵을 붙이게 된다면 얘는 A인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아주 신기한 코드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레 샵이 됐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C하고 레샵 파샵이 돼야 되는데 다 거부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반음이 다 4개씩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런 코드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구경만 해두세요. diminish code라고 해요. diminish chord. 그래서 B, D, I, M 이렇게 가장 짧은 코드로 구성된 이런 거를 B diminished chord라고 하고요. 코드 중에 가장 불렴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좀 언짢아져요. 왜냐하면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거는 베토벤에 나오는 그 열정 음정인데요. 거기 안에서도 결국엔 이 코드긴 하지만 요런 계열의 디미니시 코드가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 3악장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아니지만 요 코드까지는 디미니시 코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스케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음과 또 쌓아 올려서 장조와 단조 화음을 배웠거든요. 이 모든 화음을 관통하는 그 단 하나의 숫자 바로 뭐죠?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 3이 될 수도 있고
단 3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도라는 음정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코드들을 한 번에 커버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해봤으면 해요. 제가 코드로 응용곡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악보를 보시면서 곡을 하나 완곡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코드를 임의로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 코드 하나당 그냥 오는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코드의 밑에 이 루트음을 기반으로 보시는 거죠. C는 도라고 했죠? 그러면 도 그리고 여기다 3도씩 쌓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 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라고 했으니까 미를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단조는 어떻게 했는지 계산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장조를 떠올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음을 반음을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조는 장조는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반음으로 5개, 반음으로 4개를 했잖아요. 이걸 뒤집으셔도 좋아요. 반음으로 4개, 반음으로 5개 이렇게 해도 단조화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조화음을 만든 다음에 세 번째 음을 반음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장조 계산할 때 반음 밑에 있는 거는 반음 5개 위에 거는 반음 4개를 쌓아 올렸잖아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밑에 음을 반음 4개, 위에 거를 반음 5개로 계산하면 얘도 단조 화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 마이너는 뭐가 되죠? 얘가 E에다가 얘가 E 마이너가 되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솔시가 됩니다. 처음에 단조 떠올리는 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얘기해봤어요. 그 다음에 파라도죠. 그러면 파라도 이렇게 되죠. 도미솔 그대로 그냥 다 쓰면 되죠. 나머지 도미솔도 그냥 쓰고 또 도미솔도 씁니다. 얘도 파라도 그대로 뺏길게요. 자, G 코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솔시레 이렇게 G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곡을 치던지요 가장 중요한 3화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으뜸화음, 버금딸리마음, 딸리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으뜸화음이에요. C 코드가요. 이게 으뜸화음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4칸이 올라간 걸 버금딸리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F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 음에서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부터 솔로 올라갔죠. 솔시레 이렇게 되면 얘는 딸리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마음, 버금딸리마음, 딸리마음 어떤 곡을 치든지 이 3개의 코드는 반드시 한 번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 한 번 이상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각 코드를 한 코드당 4박자씩 치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게 4분의 4박자예요. 1, 2, 3, 4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Over the Rainbow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장사마음, 단사마음만 알아도 이렇게 하나의 곡을 완결되게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음만 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코드와 정말 익숙해지시고 결국에는 한 곡까지 완성하시는 이 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강의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 곡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심화된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